소비자들에게 제로 웨이스트라는 개념을 일상생활 속으로 가져다 준 곳이죠. 우리나라 최초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더 피커의 송경호 대표님을 모시고 기후 위기 시대의 합리적인 소비 바이소셜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경호 대표님을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피커 대표 송경호입니다. 오늘 행사가 굉장히 따뜻한 행사네요. 우리 기후위기라는 키워드 아래서 조금 더 뜨거워지는 지구를 어떻게 식힐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식히는 행동들을 어떻게 따뜻한 마음으로 해결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곳이 사실 정말 많아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선도해 주시고 또 좋은 행사 기획해 주시고 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해 주신 바이소셜에 대해서 강연을 좀 시작을 할 텐데요. 앞서 말씀 주신 것들처럼 바이소셜이라는 것들은 사실 바이소셜이라는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왕이면은 같은 물건을 살 거면은 나랑 조금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위한 것들,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의미를 가진 것들을 소비하자,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더피커라는 곳은 건강한 소비가 만드는 건강한 지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환경에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제로웨이스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로웨이스트 하면은 이제 단어에 담겨진 그 뜻처럼 쓰레기들을, 폐기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줄일 수 있을까, 그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를 읽어보시면은 건강한 소비, 건강한 지구라는 키워드들을 사용하고 있고, 쓰레기라는 단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 쓰레기의 문제라는 것들을 소비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서 더불어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소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주체만 잘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비라는 것들은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동들이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꾸어 나갈 때는 기업들, 생산자들도 당연히 건강하게 전환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들도 전환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이러한 시장을 만들어가고 원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적용하는 것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자체로서 무언가를 이제 만들어 나간다기보다는 이러한 시장의 주요한 주체들에 대해서 조력자가 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사실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들, 환경이라는 단어들, 지속 가능이라는 단어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 자체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이 안에서 조금 더 단어 깊숙이 들어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대체 무엇을 살 것인가, 무엇을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이소셜이라는 단어의 어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아마 영어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바이소셜이라는 것들은 말 그대로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을 사자, 구매하자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2012년부터 영국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풍토가 잘 갖추어진 영국에서부터 이러한 가치가 있는 제품들, 서비스를 구매하자라는 캠페인을 진행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다가 국내에서도 이렇게 바이소셜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단어는 바이, 우리가 어떤 걸 구매하는 것들, 소비하는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면은 우리가 반드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바잉에 대한 이야기구나, 어떤 것들을 소비해야 되는 것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건데, 그냥 소비가 아니라 이 소비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씩 더 깊게 생각을 해보는 과정을 한번 거쳐볼 거예요.
우리가 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질문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보면 좋았을 텐데 소비가 뭐죠? 소비라는 단어의 정의가 뭐죠? 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떠올리시죠? 소비가 뭘까? 뭔가를 구매하는 게 아닐까? 말 그대로 이제 화면에 나온 것들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면은 화폐를 지불을 하고 물건을 받아오죠. 이 교환의 행위 자체가 바로 소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들은 이 소비의 의미라는 것들이 과연 이 교환의 의미에만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교환의 의미라는 것들에만 우리가 굉장히 교환 소비라는 것들은 교환이지라고 못 박아 버리면은 우리한테 제일 좋은 소비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기업이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가장 합리적인 소비였겠죠. 이게 아주 전통적인 의미의 소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계속 거쳐왔고 이런 것들이 정착을 하게 됐죠.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포드사에서 헨리 포드라는 창업자가 예전에는 유럽에 굉장히 돈 많은 사람만 뭔가 취미로 장난감처럼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사치품인 자동차를 대량 생산,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제 기계식으로 착착착착 찍어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제 캐파를 갖추고 나서부터는 사람들도 일반 그 소시민들도 마이카 시대를 이제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그냥 사치품으로 소비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조금씩 열심히 벌어가지고 을에 적당히 살 수 있는 제품으로서 자동차의 지위를 끌어내렸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 때문에 차별이 생겼던 것들을 사실 이런 걸 상쇄해버리는 좋은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이 대량 생산이라는 것들이 낳은 사실 이면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기후위기 시대이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뿐만 아니라 여기에 담겨 있는 수많은 사회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시간들이 찾아온 것 같아요. 이 전통적인 소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은 우리한테 인류에게 미덕이라는 것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사는 것이에요. 소비를 잘해서 돈을 많이 쓰면은 돈이 많이 돌고 그러면 니즈도 높아지고 생산량도 많아지고 생산이 많아지면 고용 창출도 높아지고 계속 부유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항상 갈망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을 해오고 이런 시대를 살았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이제 고민해 볼 거리가 생겼던 것 같아요. 많이 만든다라는 것들은 어떤 얘기로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많이 만든다는 것들은 그것만큼 버려지는 쓰레기도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이제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산업화 이전의 중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봤을 때 쓰레기의 종류들 양들을 한번 보면은 굉장히 단조로워요. 뭐 동식물의 찌꺼기,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부산물, 그리고 사용할 수 없는 옷들 이런 것 세네 가지로 추려가지고 그 퍼센테이지가 나눠졌는데 산업화 이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들을 다시 돌아보면은 지금 표로 굉장히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아졌죠. 우리가 생산하고 사용하는 물건들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간다 이거 외에도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그 부가적인 생활들도 해야 되고 산업이 이루어지기 위해 소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소비 카테고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활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쓰레기 종류들 그리고 종류뿐만 아니라 그 양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지는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것들 여기서 그럼 이제 우리가 단순히 물건 많이 만들고 많이 파는 것들 단순히 성장하는 것들에만 매몰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언젠가부터 생산자들이 기업들이 정부들이 소비자들이 재무적인 목표랑 상관없이 선한 행위를 하는 기업들을 선택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잉여 수익금이 남으면은 이것들로 뭐 하천도 뭐 조금 깨끗하게 정화하고 그리고 조금 소외계층들에 대한 도움의 손길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행위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과거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완전히 기업이 하지 않는 일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뭐 비영리 단체들, NGO 단체들, 이러한 목적성이 있는 단체들이 해 나갔던 것들인데, 언젠가부터 기업들이 이런 섹션 안에 같이 포함이 돼서 같이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CSR이라는 조금 어렵게도 들릴 수 있는 이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다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그냥 돈 좀 남으면은 좀 도와주자 이런 거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으로 이러한 CSR 활동 프로그램들이 퍼져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사례들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기업들이 이런 걸 한단 말이야? 기업들이 돈만 버는 것들이 아니고 생산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사회 복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기업들이 해나가기 시작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보고 또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뉴스라던가 이런 데서 많이 접해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돈줄 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본인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러한 것들을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좀 선한 행위를 했었을 때 그 업체에 찾아가서 돈으로 혼줄 내준다, 소비를 그쪽에 해준다, 화폐 투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지향하고 있는 따뜻한 가치에 대해서 이왕이면 여기에 돈을 쓰겠다, 이게 바로 돈줄이라는 내용들로 지금 사례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지금 그러한 사례들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이러한 선한 행위를 하는 기업들한테 내 돈을 쓰겠다라는 우리의 소비자들의 열망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업들이 기업 행위는 따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선한 행위는 분리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소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들도 많이 생기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기존에 있는 사례들을 보면은 재무적 목표와 전혀 상관이 없지만 선한 행위를 하는 곳, 착한 곳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재무적 목표랑 선한 행위를 동일시하는 기업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기업들을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뭐 사회적 기업을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한 그 기준이 뭐 다 다르기는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을 인증을 받아야지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또 뭐 영국이나 다른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러한 선한 행위를 하는 기업들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들로 기준 삼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기준 여하와 상관없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생산 활동을 하고 기업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위 자체가 선한 결과물을 낳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연말에 이제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의 캠페인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연말이 되면은 우리 기업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죠? 뭐 블랙 프라이데이다 뭐 해가지고 연말에 대해서 재고 처분을 하기 위한 굉장히 대단히 파격적인 할인 행사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소비의 꽃이 피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파타고니아는 소비하지 마세요. 필요한 것만 사세요. 소비자분들 필요한 것만 사는데 그 물건 자체도 선한 것들을 사세요. 그리고 필요 없으면 구매하지 맙시다. 이런 캠페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존 기업과 메시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소비자들은 이런 데에 열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단순히 나한테 좋은 거, 단순히 나한테 싼 거, 나한테 가성비 좋은 거, 이러한 예전 방식의 고전적인 소비의 의미를 뛰어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사고 싶은 게 생겼어. 어디 가서 사야 더 싸지? 어디 가야 더 좋은 걸 살 수 있지? 이 두 가지 키워드, 제품과 화폐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고민을 했다면은, 지금 소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의 소비자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들이요. 이 기업이, 이 물건이 대체 어떤 소재로 만들어진 거야?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진 거야? 어떤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거지? 그리고 나한테 소비를 강요하나? 하지 않나? 이런 것들, 이 굉장히 다각도에서 접근을 하면서 소비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회적 기업의 제품,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라고 불리지 않더라도 선한 제품을 소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들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그 첫 번째가 제품 안에 대체 뭐가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죠. 예전에는 좋은 물건 값싼 가격, 이것만 있었다면은 굉장히 다각도의 요인들이 소비에 지금 많이 생겨났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제품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그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게 기준이 잡혀져 있는 건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제품을 한번 분해를 해보는 거예요. 뭐 그런 구성품, 그 파츠를 구성하는 그 분해하는 것들이 아니라 제품이 우리는 교환의 현장에서만 이제 기준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돈 주고 사는 판매 단계도 있었지만 이게 어디서 생산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유통됐는지 그리고 판매되고 내가 사용하고 올바르게 폐기했는지 이 전체 제품의 생애 주기를 한번 뜯어보면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삼아야 건강한 소비를 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해야 바이소셜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준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천천히 둘러볼게요. 먼저 생산 단계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 단순히 그냥 저기서 좋은 거 판대요, 그냥 유기농 제품 판대요, 뭐 건강한 제품 판대요, 뭐 소셜 미션이 있는 제품을 판대요라는 거 말고 그 안에 정말 뭐가 담겨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친환경 제품, 친환경 식재료 이런 것들을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생산 과정에서 얼마나 탄소를 발생했는지, 폐기물을 발생했는지를 들여다보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는 완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이소셜을 하더라도 완제품에 대한 관심, 이 내 눈앞에 당장 보여지는 이 물건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데요. 우리가 바이소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물건의 앞단과 뒷단에 대한 관심들이 정말 높아져야 돼요. 여기서 앞단에 있는 생산의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는 식물, 식재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무슨 쓰레기가 나오지? 그냥 식물 키우니까 오히려 탄소 배출 안 하는 거 아닌가? 더 좋은 거 아닌가? 식물 많이 먹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들처럼 길러내기 위해서 땅을 전체적으로 비닐로 씌워야 되는 것들, 그리고 제철이 아닌데도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탄소 발생을 하면서 석유 베이스의 이런 온도를 높여가지고 이제 기후를 온도를 조절하는 제품들, 이런 것들을 사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 탄소 배출을 하게 되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은 이 생산 단계에 무엇이 있는지예요. 그리고 이런 쓰레기뿐만 아닌 것 같아요. 내용들을 보는 것들이죠. 이거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가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대기가 오염되고 이런 수질이 오염되는 내용들, 그 현장들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아무리 그 제품에 메시지를, 좋은 메시지를 담았다고 하더라도, 좋은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우리가 판매하는 것들을 10,000원에 하나씩 파는데요, 여러분들이 만 원 주고 사시면은 저희가 하나는 다른 데 더 기부를 해요.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담더라도 생산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환경 오염이 된다면 고민해 볼 만한 내용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바이소셜이라는 것들은 단순히 좋습니다라는 메시지, 그 붙어있는 메시지만 보고 구매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제품의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보면은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여기에 얽혀져 있는 굉장히 인권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탄소 중립을 위해서 친환경 자동차를 탑시다, 전기 자동차를 탑시다라는 메시지는 우리가 손에 쥐고 있어요. 하지만 이 메시지를 실행하려고 이 제품들을 들여다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그 코발트라는 광물을 채취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 어린 친구들이 이 혹독한 이제 환경 속에서 이 배터리의 아주 주요한 성분으로 들어가는 코발트를 채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혹사당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전기차를 타는 것으로만으로도 이 지구가 나아질까? 우리가 지구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더 따뜻해질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더 좋은 의류를 사기 위해서, 더 그 좋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의류를 사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지만 생산 현장에서는 이렇게 아동 착취를 위해서 이렇게 물건들을 만들고 있는 것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들여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닌 것 같아요. 유통에 대한 내용들도 보면은 뭐 단순히 뭐 유통이 뭐가 중요한가, 뭐 좋은 제품 만들어서 잘 사면 되는 것들이라는 내용들도 있는데, 유통 과정에서 소실되는 것들, 여기서 발생되는 탄소 발생량들, 푸드 마일리지라고 해가지고 생산지에서 소비자까지 닿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의 차이는 당연히 크겠죠. 선박, 비행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차를 통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는 것들. 그뿐만 아니라 생산해서 100을 생산하면 100을 다 팔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지만, 100을 만들어서 제품성이 있는 것들을 다 골라내고 나면은 그 나머지는 버려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기 중앙에 있는 사진,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은 단순히 똑같은 맛, 똑같은 영양소인데도
유통 규격에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신미성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가운데 있는 사진을 보면은 우리 못난이 채소라고 하죠. 이런 어글리푸드라고 하는데 단순히 이상하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버려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지구의 명운을 앞두고 있고 인류 생존에 대한 키워드를 계속 말하는 과정에서 신미성과 유통 규격을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생겼어 그냥 버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그 메시지의 앞과 뒤가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또 유통부 과정에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판매 단계로 넘어오면은 다른 내용들이 나와요. 판매 단계에 다다르면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제 제로 웨이스트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뭔가를 구매하는데 포장 없는 제품 살 거야, 제로 웨이스트 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말고도 우리가 판매 단계에서는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한 가지 더 있어요. 1+1 하나 더 준대요.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시즌이 됐다고 엄청나게 할인을 많이 해서 지금 당장 필요 없는데 언젠가 쓰겠지, 이렇게 싼데 라는 이유로 필요 없는데도 구매를 막 해요. 이런 것들 소비의 강제라고 하거든요. 누가 뭐 나를 끌고 와가지고 이거 빨리 사세요, 뭐 무조건 사세요, 강제하는 그 강제 말고 하나 더 줄게 사세요, 필요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일단 쟁여두면 언젠간 써요 라고 하는 그런 마케팅적인 용어 안에 숨어있는 소비의 강제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이러한 소비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감축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판매 단계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사용 단계로 넘어올 건데요. 사용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의아하기 시작해요. 좋은 제품 잘 생산해서 잘 유통한 다음에 판매했으면 됐지, 사용은 뭐야?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무리 건강한 소재로 만들었다고 해도 일회용품이에요. 썩는 플라스틱이래요. 근데 일회용품이에요. 이게 과연 우리한테 어떤 결과물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조금 어려운 단어이기는 한데 계획적 진부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계획적 구식화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첨단 기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제품의 수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첨단 기술, 정말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내구성은 제일 좋은 시대 아니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제품들을 쓰는 기간들을 측정을 해보니까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용 기간들이 점점 짧아지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유행이 바뀌고 기술력이 상향되면은 새 제품이 나오고 업데이트되는 과정에서 새 제품을 사야만 하는 것들,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진부한 느낌이 들어요. 뭔가 구식이 된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 때문에 제품의 폐기 단계까지 끌고 가는 그 서사를 포기해버리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제품들을 오래 쓰느냐다. 바이 소셜이라는 것들은 단순히 교환의 현장에만 담겨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좋은 제품들, 선한 제품들을 샀으면은 그 제품을 책임감 있게 그 제품 수명에 맞게 온전히 사용하는 것들, 이것도 바이 소셜의 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하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까지 연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폐기 단계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마 조금 뭔가 이제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쓰레기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단순히 폐기 단계는 쓰레기는 쓰레기야라고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생산했고 어떻게 유통했고 어떻게 판매했고 어떻게 사용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 바로 폐기물의 양이에요.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의성에 생긴 쓰레기산,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뭐 CNN 이런 쪽으로 방영이 한번 된 적이 있어요, 뉴스로.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로 살아가면서 쏟아져 나오는 그 뭐 배달 쓰레기라던가 일회용 쓰레기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과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교집합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이 폐기물의 현장들, 폐기물의 이미지들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이러한 내용들을 생산, 유통, 판매, 사용, 폐기라는 단계로 제품이라는 것들을 한번 해부를 해봤어요. 우리가 이랬을 때 우리는 제품을 메시지 보고 샀는데, 가격 보고 샀는데 사실 그 제품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구나. 쓰레기도 담겨 있고 인권도 담겨 있고 젠더도 담겨 있고 온갖 사회 문제들이 제품 안에 담겨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은 저렇게 쓰레기 많이 만드는 제품은 사지 말아야지. 저렇게 탄소 많이 배출하는 것들은 사지 말아야지. 저렇게 인권 착취하는 것들은 사지 말아야지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단순히 바이소셜이라는 것들이 이러한 그 서사가 있는 내용들, 물건 안에 있는 물건의 삶, 생애 주기라고 표현했잖아요. 물건에도 생애 주기가 있다라는 그 내용들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지 않고 메시지만 봤었을 때 굉장히 공허하게 되고 허황될 수 있게 느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바이소셜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 내용, 우리가 소비하고자 하는 소비 행위 말고 소비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소비의 내용들로 돌아올 거예요. 이제 소비의 내용들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물건에 대해서, 물건의 안에 담긴 것들에 대해서 쭉 내용들을 살펴봤잖아요. 그 다음은 뭐죠? 이 물건을 구매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만들어지는 키워드가 그냥 소비 말고 기후 위기 시대에서 합리적인 소비라는 것들은 대체 뭐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합리적인 소비는 최저가 검색도 해보고 뭐가 가성비가 좋다 한번 그 상품평도 한번 보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기후 위기 시대, 생존이라는 키워드를 목전에 들고 있는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은 그 사람들한테 대체 합리적인 소비는 대체 뭘까라는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이야기했죠? 같은 화면이에요. 소비가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제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한테 소비가 뭘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열의 9이라고 표현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한 열의 열은 당연히 물건을 돈 주고 사는 거죠. 그게 소비죠 라고 하는 것들이 여전했어요. 근데 우리가 건강한 소비, 선한 소비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소비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한테 정말 유일하고 너무 익숙해서 거대하게 느껴지는 이 점으로서의 소비를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뒤로 물러서면은 이 점이 선으로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소비가 그냥 돈 주고 물건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물건을 산 다음에 온전히 사용하고 나서 올바른 방법으로 폐기를 해요. 그때 소비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전통적인 의미의 소비라는 것들은 뭐랄까 하나의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교환의 현장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회복시켜야 되는 소비는 서사가 있고 하나의 문장이어야 돼요.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 더 자세히 이 선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면으로 한번 확장을 시켜볼게요. 면으로 이제 확장시켜보면 아까 했던 이야기들이 다시 나와요. 구매 지점 때 마케팅, 내가 정말 필요해서 사는 건가? 뭔가 어떠한 그 마케팅 문장에 현혹돼서 그냥 산 건 아닐까? 아니면 혹은 선하다라고 위장되어 있는 어떤 문장 때문에 그냥 산 건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그리고 사용 지점으로 넘어오면은 아까 길게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제품의 수명만큼. 근데 그거를 방해하는 요소들, 계획적 진부와 뭔가 계속 유행이 바뀌고 업데이트되고 새 거 사고 신상품 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사용 지점을 온전히 다 소모하지 않고 폐기하지는 않는가? 왜냐하면 이 사용 지점을 온전히 다 사용하지 않고 버리게 되면은 폐기 마침표를 찍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폐기 지점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온전히 재활용하고 그리고 뭐 리사이클, 업사이클 이런 좋은 단어들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못 보는 개념들이 드디어 나와요. 여기 좌측 하단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사회 비용이라는 것들, 환경 소모 비용이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얼마나 못 보고 있는지를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여기서 발생하는 것들이 소비 원근감이라는 개념이 발생을 해요. 소비 원근감이라는 것들은 뭐 사실 있는 단어는 아닌데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싶어서 만든 단어예요. 소비가 뭔지는 다들 아시죠? 그리고 원근감이라는 개념이 뭔지도 다 아실 거예요. 똑같은 크기의 물체가 있어도 비교적 멀리 있으면 작게 느껴지고 비교적 가까이 있으면 크게 이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이제 원근감인데 소비에도 이런 원근감이 있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소비하면은 가격 그리고 물건만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우리한테 가까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 멀리에 있는 사회 비용, 환경 소모 비용은 너무 작게 느껴지는 것들이 원근감인데 이 작고 하찮게 느껴지고 혹은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되는 이 사회 비용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 돼요.
자, 이 내용 안에서 환경 소모 비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쓰레기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따라가 볼 거예요. 우리 쓰레기가 집안에 생겼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시죠? 다 분리수거해서 바깥에다가 내다 버리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사라져 있어요. 그럼 쓰레기는 문제는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쓰레기를 가져가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내다 놓은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사람들 누구죠?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누가 가져갔더라 생각을 해봤는데 뭐 용역업체 분들이라던가 뭐 환경위험원 분들이 좀 정리도 해주시고 그러겠죠. 그러한 인원들의 인건비들은 대체 누구 돈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쓰레기를 치워가서 시설로 넘어가요. 그 재활용 시설, 뭐 소각 시설, 매립 시설 이런 것들은 어떤 돈으로 지어지고 어떤 돈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또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리고 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어진 시설들이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 처리를 실패했어요. 그래서 환경 오염이 일어나요. 수질 오염, 공기 오염, 뭐 그런 다양한 오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복구하기 위한 정화 비용들 우리 세금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가 그것도 실패해서 우리는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기후 위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재난 상황이 빈번하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럼 재난 상황이 빈번하면은 재복구 비용들은 누구 돈으로 우리가 차용을 하죠? 그것도 우리의 세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 보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고 돌아서 우리 소비 내용으로 돌아오는데 올해보다 작년이 조금 더 임팩트가 있는데, 작년 여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여름을 생각해 봤을 때 작년 여름 특징은 뭔지 기억나세요? 더웠다?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그때 장마가 역대급으로 길었다. 기억나시죠? 근데 그게 기후위기다, 장마가 역대급으로 길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이야기들, 이제 장마가 너무 길어요 뉴스가 사그라들고 나서 갑자기 다른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소비자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한대요. 근데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를 우리 고민해 보는 거예요. 장마가 길어지면은 해가 안 나요. 일조량이 적어지면은 농산물이 생산량이 적어지죠. 생산량이 적어지면 당연히 가격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계성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논리적으로 이어갔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그전에는 몰랐던 거죠. 나는 쓰레기를 내다 버렸는데 갑자기 농산물 가격이 올랐대요. 나는 쓰레기를 내다 버렸는데 내가 내는 세금이 점점 높아진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뒷단에 있는 보이지 않는 금액들을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고 있죠. 근데 이 내용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매할 때 가격표에 적혀져 있는 가격 먼저 돈 내고, 그리고 나서 또 2차로 돈을 내는 게 또 있었구나. 이거를 아무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싸면 돼, 편하면 돼, 깨끗하면 돼 라는 그 제품에만 매몰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합리적인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합리적인 소비는 이제 뭐가 돼야 될까요? 가격표에 있는 것들만 봐야 될까요? 이 물건만 봐야 될까요? 아니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들, 이 뒷단에 있는 비용들, 이 비용들을 더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체 뭐가 더 쌀까? 내가 내는 돈이 실제적으로 뭐가 더 쌀고 뭐가 더 비쌀까? 일회용품 사면 지금 당장 내는 돈 100원, 200원이겠지. 근데 뒷단에 내는 비용들은 어마어마하다는 것들을 더 할 수 있는, 이 덧셈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가 있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개체를 더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후위기 시대 살아가면서 정말 합리적인 소비라는 것들은 이 보이지 않는 비용들을 파헤쳐 보셔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더 저렴하고 더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는 그 기회들이 많이 보여져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아주 간단한 덧셈 여기 한번 보여드렸어요. 소비자 판매가뿐만 아니라 우리는 합리적인 소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 그 뒷단에 있는 것들, 지금 안 보이는 것들, 작게 여겨지는 것들, 하찮게 여겨지는 것들, 그것들을 더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이 바이소셜이라는 개념들이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좋으니까 내가 돈 좀 더 쓰지 뭐, 이거 말고 내가 저거 좋은 거 사는 것 자체가, 저 사회를 위한 것들 자체가, 저 소수 뭐 민족, 그런 소수 권리를 갖고 있는 그 소수자들, 이런 것들을 위한 것들을 사는 것들이 저 사람들한테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도 좋다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 그 논리적인 공식에 의한 것들이 바로 합리적인 소비라는 것들,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제품 구입하는 소비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선한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정을 하는 것들이에요. 제품 말고. 이 내용에는 일단 환경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요람에서 무담까지라는 단어는 환경공학적인, 환경평가적인 단어였어요. 생산, 유통, 판매, 사용, 폐기 전 단계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환경적으로 유효한 게 있으면은 개정하고 고치자라는 것들이 전생해주기 평가라는 내용으로 이미 있었는데요. 이제 이것들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람에서 무담까지 말고 그걸로는 부족해. 요람에서 요람까지 다시 요람으로 생산으로 돌려보내는 그 순환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제품 안에 담겨 있는 모든 것들을 본 다음에는 그거 다 봤다. 이거는 이거 사는 게 좋아. 이거는 이거 사는 게 좋아. 이렇게 그냥 그 안에서만 해결하는 것들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다시 어떻게 생산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사실 바이소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환경적인 소비에는 더 중요하고요. 바이소셜 그리고 이런 쓰레기가 순환되는 것들, 자원이 순환되는 것들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우리의 사회 문제 같은 것들이 어떻게 순환이라는 기조 아래서 해결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들이 바이소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아주 인문학적인 가치를 쥐어내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제안을 하고 제가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 한번 여러 가지 했잖아요. 뭐 제품 안에는 뭐 생산, 유통, 판매, 사용, 폐기 이런 여러 가지 있고 어떻게 소비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여러 가지 했는데 이런 것들 다 잊으셔도 좋아요. 하나의 이거를 포괄하는 개념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네. 공감 능력. 저 사람이 안타깝다. 저 사람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뭐 때문에 그런지 알겠다. 이러한 수준의 공감 능력을 그런 우리가 많이 말하고 있는 공감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세상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의 우리와 같은 레벨에 있는 그 사람끼리의 공감 말고 제로 웨이스트라는 것도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한 것들은 물건에 대한 공감이에요. 저 물건에도 생애 주기가 있대. 저 물건에도 삶이 있대. 그러면은 저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저 물건이 저렇게 짧게 살다가 죽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공감 능력을 물건한테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요즘 비건 이런 것들도 사회적인 가치로 굉장히 부상되고 있죠. 그거는 동물에 대해서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저렇게 저런 목적으로 태어난다고? 저런 방식으로 태어난다고? 저렇게 죽는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동물은 아니지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공감 능력이 있다면은 사실 우리는 바이소셜 그 정의 뭐 그 안에 들어있는 뭐 복잡한 내용 이런 것들을 몰라도 우리는 바이소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단 하나만 남겨야 된다면은 공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감이라는 것들을 내 안에서 얼마만큼 크게 얼마만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바이소셜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고 근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의 이야기는 이 공감에 대한 제안을 드리면서 마무리할 테고요. 이제 깨어있는 자본주의 우리가 막 생산 이런 얘기하고 하면 자본주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뭔가 문제를 많이 낳는 자본주의 말고 깨어있는 자본주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이 단어를 창시한 이제 라지 시소디아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말한 인간의 목적이라는 것들은 원래 우리 인간의 목적은 나누고 성장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목적이야. 근데 지금의 자본주의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인간들은 빼앗고 그냥 가버려. 그런 인간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공감 능력을 끄집어 오면서 바이소셜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라면 대체 나누고 성장할 것인지 모든 것들을 빼앗고 그냥 가버릴 건지에 대한 그 갈림길에서 정말 현명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피커의 송영호 대표님 잠깐 여기로 모시겠습니다. 예, 저쪽으로 서주시죠. 이쪽으로. 예. 제가 또 거리 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거리를 좀 두느라고 그쪽으로. 네. 그거 T자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강연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공감이라는 그 정의를
또 다르게 좀 내려주셨어요, 그죠? 예, 사람과의 공감이 아니라 물건과의 공감. 네네. 예, 물건의 생애주기 뭐 이런 쪽으로 좀 확장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공간의 개념을. 네. 자, 이제 우리 저 대표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전에 저희가 SNS를 통해서 Q&A를 위해 가지고 질문을 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 네. 몇 개 좀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송영호 대표님과의 강연 시간을 좀 마무리를 자연스럽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은요. 바이소셜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뭔가요? 이제 우리가 뭐 가치 소비 이렇게는 이제 풀이를 했습니다만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바이소셜의 정의는 뭔가요? 이제 마침 이제 마무리했던 사실 그 공감이라는 행위 자체가 바이소셜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공감이라는 것들이 사실 그냥 교환하는 물건을 사는 것들뿐만 아니라 그냥 이 물건을 어떻게 좀 길게 사용할 수 있을까까지 포함되는 다양한 공감 내용들이 바이소셜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이다. 바이소셜은.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거의 뭐 결론이셨네요, 그죠?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저 송 대표님께서는 바이소셜에 관심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되셨습니까?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사실 저의 계기가 사실 이런 사회적인 미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제 계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조금 하찮은데 저는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게 싫다. 라는 그 귀찮음의 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찮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귀차니즘에서 발명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명된 것도 많고 사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얻어지는 것도 많고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은 큰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한 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그런 걸 얻으셨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좀 하찮지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사실 이 바이소셜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뭔가 드라마틱하고 엄청 큰 계기만 그게 있어야만 들어온다라는 것들은 사실 벽을 굉장히 높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처럼 귀찮아서요, 막 이런 것들이라면은 그 벽을 굉장히 낮출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하찮지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아니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너무 귀찮아서요. 다 먹어버려요. 좋네요, 최고네요. 이거 환경에 오염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쓰레기를 안 버리니까. 음식물 쓰레기 자체가 오염이 엄청 심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작은 거에서 시작하는 게 바로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이러면은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야, 나도 이 바이소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돼? 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그 턱을 좀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자,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와 현재를 좀 비교한다면 바이소셜에 대한 인식이 이제 그 초기 때보다는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죠? 소개해 주실 어떤 사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정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뭐 예를 들면 스펙트럼이라는 게 어떤 부분부터 어떤 부분까지인가요? 일단 초기에는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막 진짜 환경운동가 분들, 활동가 분들, 특정 활동하시는 분들만 오셨군요. 그냥 이 단어 자체에 공감하는 그냥 소수의 분들이 오셨는데 1년에 그 사회적인 큰 사건들 뭐 그런 쓰레기 대란이라든가 코로나 이런 것들 겪어가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냥 일반 그 매스마켓에 있는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소통하는 대상도 뭐 정책 당사자분들, 뭐 기업 당사자분들 이런 분들이랑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심 갖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야로 확장이 됐다라는 것들을 볼 때 바이소셜이라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은 사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나이대는 어때요? 나이대도 좀 특이한데 주로 오시는 분들은 물론 조금 젊은 세대 분들이 많기는 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조금 접근하는 방식이 재밌어요. 이제 우리 옛날에는 이랬다. 그렇지, 이게 건강한 거야. 이게 선한 거야. 이게 이제 이웃 간의 정의야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죠. 옛날에 나눔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담장도 없었고. 맞아요. 지금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사회 분위기가 됐지만 그때는 안 그랬으니까 사실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진짜 그냥 재미로 여쭤보는 건데 수염이 너무 멋있거든요. 수염을 혹시 안 깎는 것도
이렇게 이런 데 상관이 없나요? 이거 깎은 건 사실 제가 듣기로 머리카락이 제일 안 썩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털이.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아니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니까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그런 건 아닌. 그냥 취향입니다. 취향. 멋있어 보이려고 하시는. 멋있으셔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예. 자, 또 한 번 질문 드리면 다음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 해외에는 이 바이소셜 활동이 좀 더 대중적이고 체계화되어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우리보다 역사가 좀 깊으니까 그러겠죠. 네네. 예. 우리나라에서 바이소셜이 활성화되기 위한 노력.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해외에 비해서는 역사가 짧으니까 우리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사실 여기서는 이제 조금 그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거버넌스. 네. 요즘에 ESG 맞아요.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G가 거버넌스인데. 맞아요. 예. 이제 거버넌스라는 것들이 단어만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해 당사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자. 그게 거버넌스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쉽네요. 저도 이제 거버넌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어떤 그 뭔가를 총괄하는 어떤 주체를 얘기하는 건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바이소셜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해외 사례들을 보면은 소비자 단체만 엄청 열심히 한다던가 막 기업만 막 엄청 메시지를 낸다던가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든 주체들이 다 같이 함께해요. 뭐 제일 유명했던 이제 영국 사례 같은 경우들도 정책에서 바이소셜에 대한 지원을 대대적으로 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그런 시장이 이제 활성화가 되니까 소비자들도 자연스럽게 소비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각 이해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버넌스의 다양하네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일상 속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뭐 쓰레기 뭐 이런 것도 얘기하셨지만 그 밖에도 또 가볍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좀 마지막으로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제가 이러한 류의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들인데 사실 언젠가부터인가 대답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사세요, 이 행동을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걸 한번 적어봐라. 한번 그걸 되돌아보라는 얘기인 거죠. 내 가치관은 뭐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내 삶의 속도는 어떻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짧게라도 고민해보는 시간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 이러면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서 이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구나. 이걸 줄이려면 당연히 뭘 해야지.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 기업은 뭐 인권 침해를 엄청 많이 하는 기업이라는데 그 제품이라는데 이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데 다른 대안은 없을까?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가장 일상적인 게 주부들 입장에서는 택배를 워낙 좋아하니까 택배가 오면 쓰레기가 많아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줄여야겠네, 택배를. 그렇죠. 그래서 택배를 줄이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이런 직접 것들. 그 에코백 같은 걸 들고 시장을 가야겠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움직임도 있어야 되겠고 그죠. 그런 고민도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네요. 자, 뭐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까운 곳에 실천 방법이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가 되네요. 오늘 뭐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회사 이름도 잘 지으신 거예요. 더 피커. 그야말로 뭔가 하나를 이렇게 딱 이렇게 끄집어내고 맞아요. 뭔가를 집어내고 맞습니다. 뭐 이런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미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송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